지갑. 어느 추운 날 집으로 가던 길에 나는 누군가 떨어뜨린 지갑 하나를 주었다. 나는 주인에게 돌려주기 위해 연락처를 알려고 지갑을 열어보았다. 하지만 지갑에는 $3와 아주 여러 해 전에 받은 듯한 낡은 편지 한 장이 들어있을 뿐이었다. 봉투는 너무 낡았고 알아볼 수 있는 글씨는 보낸 사람의 주소뿐이었다. 나는 뭔가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까 싶어 안에 든 편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다. 편지를 보낸 날짜는 1949년이었다. 50년 전에 보낸 편지였다. 편지는 왼쪽 구석에 작은 꽃무늬가 있는 파란색 줄이 쳐진 편지지에 아름다운 여성의 글씨체로 쓰여져 있었다. 편지의 내용으로 보아 받는 사람은 이름이 마이클이었고 편지를 보낸 처녀는 자신의 어머니가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를 더 이상 만날 수 없노라고 적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를 언제까지나 사랑할 것이라고 말했다. 편지 끝에는 한나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가슴 아픈 아름다운 편지였다. 하지만 지갑의 주인이 마이클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 말고는 알 수 있는 것이 다른 아무것도 없었다. 어쩌면 전화번호 안내원에게 봉투에 쓰여있는 주소를 말하면 그 주소의 전화번호를 알 수 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나는 곧바로 전화를 걸어 안내원에게 설명했다. 이것이 흔치 않은 부탁인 줄 알지만 길에서 주운 지갑의 주인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지갑 안에 있는 편지에 주소가 적혀 있는데 그 주소의 현재 전화번호를 알려줄 수 있나요? 안내원은 그 문제는 아무래도 자기 부서의 책임자와 이야기해보는 것이 좋겠다며 연결해 주었다. 책임자라는 사람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다. 그 주소의 전화번호는 확인할 수 있지만 사생활 보호 때문에 번호를 알려줄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은 하지만 자기가 먼저 그 번호로 전화를 걸어 사정을 말하고 번호를 알려줘도 되는지 물어볼 수는 있다고 말했다. 몇 분 뒤 그 책임자가 내게 전화를 걸었다. 그쪽에서 당신과 이야기를 하겠답니다. 나는 그가 알려주는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전화선 저편의 여자에게 혹시 한나라는 이름의 여성을 아는가 물었다. 그녀가 놀라며 말했다. 아, 알지요. 우리가 이 집을 샀을 때 이 집에 한나라는 이름의 딸이 있었어요. 하지만 벌써 20해 전의 일인거려. 내가 물었다. 지금 그 가족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알 수 있나요? 그 여성이 말했다. 몇 해 전에 한나가 어머니를 양로원에 보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양로원에 연락을 하면 딸의 연락처를 알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녀가 내게 양로원 이름을 가르쳐 주었고 나는 그곳으로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은 여성은 한나도 현재 양로원에 살고 있다고 말했다. 나는 생각했다. 내가 왜 이런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지?
고작해야 3달러와 50년 전에 보낸 편지 한 통밖에 들어있지 않은 이 지갑을 주인에게 돌려주기 위해 왜 이렇게 복잡한 수고를 해야 하는 걸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한나라는 여성이 살고 있다는 양로원으로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은 남자가 말했다. 그렇습니다. 한나라는 분이 이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때는 밤 10시가 넘었지만 나는 가능하다면 지금 당장 그녀를 만나러 방문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자 그 남자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글쎄요, 정 그렇다면 잠깐 들리시죠. 한나는 아마도 응접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을 겁니다. 나는 고맙다고 말하고 곧바로 그 양로원으로 차를 몰았다. 밤근무 간호사와 경비원이 문가에서 나를 맞아 주었다. 양로원은 여러 층으로 된 매우 큰 건물이었다. 우리는 3층으로 올라갔다. 응접실에서 간호사가 나에게 한나를 소개해 주었다. 그녀는 따뜻한 미소와 반짝이는 눈을 가진 은색 머리카락의 여성이었다. 나는 그녀에게 지갑을 주운 사실을 말하고 그 안에서 발견한 편지를 보여주었다. 왼쪽 구석에 꽃무늬가 있는 그 편지지를 보는 순간 그녀는 놀라서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말했다. 젊은이, 이 편지는 내가 마이클과 주고받은 마지막 연락이었어요. 그녀는 잠시 시선을 돌리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는 부드럽게 말했다. 나는 그를 무척 사랑했어요. 하지만 그때 나는 불과 19살이었고 어머니는 내가 너무 어리다고 여겼지요. 아, 마이클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영원히 잊을 수가 없었지요. 그녀가 말을 이었다. 그래요. 마이클 골드스타인은 아름다운 영혼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만일 그를 만나게 되거든 내가 그를 자주 생각한다고 전해줘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거의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그에게 내가 아직도 그를 사랑한다고 전해줘요. 난 결혼을 하지 않았답니다. 그 사람을 대신할 남자가 내게는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말하면서 그녀는 미소를 지었지만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한나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 문으로 걸어갔을 때 경비원이 내게 물었다. 그 노부인이 어떤 도움이 되었소? 나는 그녀가 내게 단서를 한 가지 주었다고 말했다. 적어도 마이클이라는 사람의 성이 골드스타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동안 이 일을 잊고 지내고 싶어요. 벌써 오늘만 해도 지갑의 주인을 찾기 위해 거의 하루를 허비했거든요. 나는 지갑을 꺼내 보이며 말했다. 지갑은 둘레에 붉은색 띠가 있는 단순한 갈색 가죽 지갑이었다. 그 지갑을 보는 순간 경비원이 소리쳤다. 오, 잠깐만요. 이 지갑은 골드스타인 씨의 지갑이에요.
그 붉은색 띠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안 그래도 그분은 지갑을 곧잘 흘리고 다니지요. 내가 복도에서 그 지갑을 주운 것만도 벌써 3번이에요. 그 말을 듣자 지갑을 든 내 손이 떨렸다. 나는 놀라서 물었다. 골드스타인 씨가 누구죠? 우리 양로원의 5층에 살고 있는 분입니다. 그것은 마이클 골드스타인 씨의 지갑이 틀림없어요. 아마 산책을 나갔다가 빠뜨렸을 거예요. 나는 경비원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쏜살같이 간호사 사무실로 달려갔다. 나는 간호사에게 경비원이 말한 내용을 들려주었다. 우리는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로 올라갔다. 나는 골드스타인 씨가 아직 잠들지 않았기를 기도했다. 5층으로 올라가자 그 층의 담당 간호사가 말했다. 아마 그분은 아직도 응접실에 계실 거예요. 밤에 독서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아주 좋은 분이에요. 우리는 유일하게 불이 켜진 방으로 들어갔다. 그곳에서 한 남자가 책을 읽고 있었다. 간호사가 그에게 다가가 혹시 지갑을 잃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골드스타인 씨는 고개를 들고 놀라서 쳐다보더니 자기 뒷주머니를 확인했다. 아, 지갑이 없어졌군요. 간호사가 말했다. 이 친절한 젊은이가 길에서 지갑을 주었어요. 우리는 그것이 분명히 당신의 것이라고 생각했답니다. 나는 골드스타인 씨에게 지갑을 건네주었다. 지갑을 보는 순간 그는 안심이 되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맞아요. 바로 내 지갑입니다. 아마 오늘 오후에 내 주머니에서 빠진 모양이에요. 살해를 해야 할 것 같군요. 내가 말했다. 아닙니다. 하지만 한 가지 말씀드릴 소식이 있습니다. 저는 지갑의 주인이 누군지 알기 위해 그 안에 든 편지를 읽어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얼굴에 떠올랐던 미소가 사라졌다. 그 편지를 읽었단 말인가요? 읽었을 뿐 아니라 그 편지를 보낸 한나라는 분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알고 있답니다. 그의 얼굴이 갑자기 창백해졌다. 한나? 한나가 어디에 있는지 안다고요? 그녀는 잘 있나요? 아직도 옛날처럼 그렇게 아름다운가요? 어서 말해 주시오. 그는 애원하다시피 말했다. 내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분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분을 아셨을 때처럼 여전히 아름다우시고요. 노신사는 기대에 차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 말해줄 수 있겠소? 내일 그녀에게 전화를 하고 싶소. 그는 내 손을 움켜잡으며 말했다. 젊은이, 이걸 알고 있소? 난 그 여자와 깊은 사랑에 빠져 있었고 그녀의 편지가 왔을 때 내 인생은 말 그대로 끝난 것이었소. 난 결코 결혼을 하지 않았소. 마지막 눈을 감을 때까지 난 그녀를 사랑할 것이오. 내가 말했다. 골드스타인 씨, 저를 따라오시죠.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내려갔다. 복도는 어슴푸레했고 응접실에는
한두 개의 작은 약한 전등만이 켜져 있었다. 그곳에서 한나는 혼자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간호사가 그녀에게로 다가갔다. 간호사는 나와 함께 응접실 입구에 서서 기다리고 있는 마이클 골드스타인 씨를 가리키며 부드럽게 말했다. 한나, 저분을 알아보시겠어요? 그녀는 안경을 고쳤으며 잠시 쳐다보았다. 하지만 아무 말이 없었다. 마이클이 다가가 거의 속삭이듯 부드럽게 말했다. 한나, 나 마이클이요. 나를 기억하겠소? 그녀가 숨을 몰아쉬었다. 마이클, 오, 믿을 수가 없어요. 마이클, 당신이군요. 나의 마이클. 그는 그녀를 천천히 일으켜 세웠다.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다. 간호사와 나는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나는 그 양로원으로부터 카드 한 장을 받았다. 오는 일요일 결혼식에 참석해달라는 초청장이었다. 50년 만에 이루어진 마이클과 한나의 아름답고 감동적인 결혼식이었다.